겨울밤 대구의 응급실은 긴급한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들것에 실려온 젊은 여성, 척추골절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 위급한 상황. 하지만 환자 차트에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한 의사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비겁한 선택으로 잃어버린 이름. 그리고 지금 눈앞의 환자가 혹시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밀과 눈물이 뒤섞여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밤 11시 47분. 대구의 겨울밤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가톨릭 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어요. 빨간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응급실 입구에 멈춰섰죠.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0세 여성,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척추 손상 의심. 구급대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채웠어요. 들것 위에는 의식을 잃은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이마에 맺힌 식은땀,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이 심각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었죠. 당직 간호사가 환자 차트를 급하게 작성했습니다. 이름란에 윤서아라는 세 글자가 적혔어요. 나이는 30세. 보호자 연락처를 확인하며 간호사가 중얼거렸습니다. 보호자분이 곧 도착하신대요. 어머니라고. 응급실 의사가 엑스레이 결과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척추 3번의 심한 압박골절이 보였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는 당직 정형외과 과장에게 긴급 호출을 보냈습니다. 최재민 과장님, 응급 척추 수술 환자입니다. 재민은 당직실에서 의학 논문을 읽고 있었어요. 55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수술 기법을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죠. 호출기가 울리자 즉시 일어났습니다. 30년 경력의 척추 전문의답게 침착하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흰 가운을 걸치며 응급실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긴급 호출은 일주일에도 여러 번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밤은 달랐어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운명의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재민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척추 3번 압박골절이에요. 신경 손상 위험이 있어서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재민이 차트를 받아들었어요. 환자 정보를 확인하는 순간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윤서아. 그 이름이 눈에 들어온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보호자란을 확인했죠. 거기에는 윤밀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재민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미래. 30년 전 그가 버리고 떠난 여자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윤서아는 혹시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일까요? 나이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재민이 독일로 떠난 지 9개월 후에 태어났을 나이였죠. 과장님, 괜찮으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에 재민이 정신을 차렸어요. 자신도 모르게 차트를 너무 꽉 쥐고 있었던 거죠.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환자 상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평정하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어요. 수술 준비실에서 재민은 환자의 얼굴을 처음 보았습니다. 마취 전 의식이 흐릿한 서아가 누워 있었어요. 그 순간 재민의 숨이 멎을 뻔했죠. 서아의 얼굴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이 보였습니다. 똑같은 눈매, 코의 모양, 심지어 귀 모양까지도 닮아 있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이 아이는 자신의 딸이 분명했습니다.
수술 시작합니다. 재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그를 지탱해주고 있었죠. 하지만 메스를 든 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번만큼은 실패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버린 딸의 생명이 달려 있었으니까요. 3시간 30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재민이 수술실을 나오자 대기실에서 한 여인이 벌떡 일어났어요. 초라한 차림새, 피곤에 찌든 얼굴, 하지만 그 눈빛만은 3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윤미래였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본 건 순간이었죠. 하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그들 사이에 거대한 벽처럼 서 있었으니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재민이 공식적인 어조로 말했어요. 의사와 보호자의 관계. 그것이 지금 그들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관계였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래도 낯선 사람 대하듯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가 붉어지는 것을 재민은 놓치지 않았어요. 회복실에서 서아가 마취에서 깨어났습니다. 재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른 의료진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오랫동안 서 있었죠. 최 과장님, 왜 그러세요? 환자에게 특별한 관심이라도 있으신가요? 동료 의사의 농담 섞인 질문에 재민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요, 그냥. 수술이 잘 되었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딸, 이름도 불러보지 못한 아이가 저기 누워 있었으니까요. 당직실로 돌아온 재민은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어요. 30년 전 겁쟁이처럼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무도 없는 방에서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집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대생 준호와 고등학생 민호. 그들도 소중한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밤 재민은 자신이 버린 또 다른 가족과 마주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수진의 전화였어요. 여보, 오늘도 늦나요? 응급수술이 있었어. 조금 더 있다가 갈게. 네. 조심해서 와요. 전화를 끊고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대구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에 가려진 별들처럼 3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죠. 다시 회복실로 향하는 재민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적어도 서아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죠. 운명은 참으로 잔인했습니다. 30년 만에 이런 방식으로 재회하게 하다니요. 하지만 어쩌면 이것도 기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말이죠. 병원 당직실에 홀로 앉은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가슴속 불덩이는 꺼지지 않았어요. 30년 전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1994년 3월 15일. 대구 양령시는 벚꽃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24살의 청년 재민은 청춘다방이라는 작은 카페에서 의학서적을 펴놓고 있었어요. 의대 2학년 봄 모든 것이 희망적으로 보이던 시절이었죠. 그때 긴 머리를 찰랑이며 한 여학생이 다가왔습니다. 한의대 가방을 메고 있던 그녀의 이름은 윤미래였어요. 자리가 없어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된 것이 운명의 시작이었죠. 미래의 맑은 눈동자가 재민을 향해 반짝였을 때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둘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서로 다른 의학을 공부했지만
사람을 치유한다는 같은 꿈을 품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함께 공부하고 팔공산을 오르며 미래를 그렸습니다. 미래는 늘 말했어요. 언젠가 양방과 한방을 합친 통합병원을 만들자고요. 그 꿈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녀의 눈은 별처럼 빛났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994년 11월 20일 대구 동성로의 한 카페에서 미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2달째라고 했죠. 재민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소리를 내며 받침대에 부딪혔습니다. 우리 아기야. 우리가 만든 생명이라고? 미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 안에는 희망도 있었어요. 하지만 재민은 두려웠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바로 그날 저녁 재민은 아버지에게 불려갔습니다. 대구에서 가장 큰 병원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서재는 차갑고 위압적이었어요. 아버지는 독일 미넨 대학병원 연수를 명령했습니다. 거절하면 지방과의 연을 끊겠다는 협박과 함께요. 재민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쪽에는 사랑하는 미래와 뱃속의 아이가, 다른 한쪽에는 가문의 압력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죠. 그는 비겁한 선택을 했어요. 도망치기로 한 거죠. 1994년 12월 10일 김천 직지사. 절마당에는 낙엽이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미래에게 독일행을 통보했어요. 미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어요.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할 거야? 재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막힌 듯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미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돌아서는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1994년 12월 15일 김포공항 출국장. 임신 3개월의 몸으로 미래가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푸른 배를 코트로 가리고 있었지만 재민은 알 수 있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요. 재민이 게이트로 들어가기 전 뒤를 돌아봤을 때 미래는 한 손을 배에 얹은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재민의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죠.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장면은 선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23일 새벽 2시. 재민은 당직실 의자에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뺨이 젖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울고 있었던 거죠. 창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처럼요. 재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복실에 누워있는 서아를 보러 가야 했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자신의 피를 나눈 딸을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새벽의 병원은 특유의 정적에 휩싸여 있었죠. 재민의 발소리만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회복실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아가 보였어요. 잠든 얼굴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재민은 손을 유리창에 대었어요. 차가운 유리 너머로 전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타올랐죠. 미안해, 서아야.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작은 속삭임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1995년 7월 15일 대구의 한 작은 산부인과. 미래는 홀로 진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었지만 그 손은 재민의 것이 아니었어요. 새벽 3시 27분 아기의 울음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이었어요.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받아 안았죠. 서아야, 윤서아. 엄마가 잘 키울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눈물이었어요. 한의대를 중퇴한 미래의 삶은 험난했습니다. 아기를 업고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새벽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낮에는 건물 청소를 했죠. 손이 갈라지고 터졌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아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서아가 5살이 되던 해, 미래는 작은 전세금을 모아 한약방을 열었습니다. 미래당이라는 간판을 달았어요. 비록 한의사 자격증은 없었지만 할머니에게 배운 전통 약재 지식으로 차를 만들어 팔았죠. 하루 매출이 3만 원을 넘지 못하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서아는 유난히 병치레가 잦은 아이였어요. 감기, 천식, 아토피까지. 병원비를 아끼려고 미래는 직접 약재를 다려 먹였습니다. 밤새 기침하는 서아를 안고 뜬 눈으로 세운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럴 때마다 미래의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아빠가 있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접었습니다. 원망해봤자 돌아올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한편 독일로 간 재미는 척추 전문의 과정을 밟았습니다. 낮에는 수술실에서, 밤에는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으로 독일 교수들의 인정을 받았죠. 하지만 밤마다 그를 괴롭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래와 뱃속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3년 후 귀국한 재미는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수진, 대구 최고 명문가의 딸이었죠. 결혼식 날 재미는 축하객들 사이에서 미래를 찾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당연히 그녀는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을 때 재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기쁨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죠. 어딘가에 자신의 또 다른 아이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둘째 민호까지 낳고 재미는 대구 최고의 정형외과 의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성공할수록 마음 한구석의 빈자리는 더 커졌습니다. 가끔 양령시를 지날 때면 차를 세우고 싶었어요. 혹시 미래를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하지만 그럴 용기는 없었죠. 서아는 요가를 통해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15살 때 처음 시작한 요가는 그녀의 인생을 바꿨어요. 천식이 나아지고 마음도 평온해졌죠. 25에는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엄마, 나 요가원 열고 싶어. 서아의 말에 미래는 눈물이 났어요. 딸이 꿈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기뻤거든요. 하지만 서아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우리를 떠났을까? 한 번도 엄마에게 묻지 않았지만 궁금했어요. 특히 친구들이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면 마음이 쓸쓸했죠. 2024년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한약방은 여전히 어려웠고 서아의 요가원도 적자를 면치 못했어요. 그러던 12월 23일 서아는 퇴근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그녀를 덮친 거였어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이 흐릿해지는 순간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버지라는 사람이요. 병원 응급실에서 재민이 서아의 차트를 보던 그 순간 30년의 평행선이 마침내 교차했습니다. 각자의 길을 걸어온 세 사람이 운명처럼 한자리에 모인 거였어요. 재민은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서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은 그 얼굴을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어요. 30년간의 그리움과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죠. 미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었어요. 서아가 무사하기를,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줄 의사가 최선을 다해주기를요. 그 의사가 재민인 줄도 모른 채요. 운명은 참으로 잔인하면서도 신비로웠습니다. 30년 만에 이들을 다시 만나게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재민은 매일 서아의 병실을 찾았어요. 다른 의사들이 이상하게 여길 정도로 자주 들렀죠. 회진 시간이 아닌데도 병실 앞을 서성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재민은 병원 전산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서아의 의료 기록을 더 자세히 보고 싶었던 거죠.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화면에 서아의 정보가 떠올랐어요. 출생일 1995년 7월 15일. 혈액형 O형 RH. 재민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과 같은 혈액형이었어요. 날짜를 계산해 보니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자신이 떠난 지 7개월 후였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의료 기록을 더 살펴보니 서아의 어린 시절 병력이 나왔습니다. 천식, 아토피, 잦은 감기. 재민 자신의 어린 시절과 똑같았어요. 유전이 분명했죠. 재민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내 딸이 맞구나. 내가 버린 아이. 컴퓨터 화면의 불빛이 그의 눈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다음 날 병원 원무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아의 치료비가 3,2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였어요. 수술비와 재활치료비를 합친 금액이었죠. 미래는 원무과 직원 앞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약방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죠. 30년간 피땀으로 일군 한약방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서아의 치료비 전액을 익명으로 납부했다는 거였습니다. 원무과 직원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어떤 분이 하신 건가요? 죄송하지만 익명 기부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미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재민이었습니다. 그 특유의 조심스러운 배려가 느껴졌거든요. 자존심이 상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아렸어요. 재민의 아내 수지는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매일 늦게 들어오고 전화를 받으면 다른 방으로 가고 무엇보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15년 결혼 생활 중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수지는 병원 간호사들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어요. 재민이 어떤 여자 환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거였죠. 환자 이름은 윤서아, 보호자는 윤미래. 수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에 만났다던 그 여자. 시아버지가 극구 반대했다던 한의대생. 수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어요. 미래당 한약방. 수지는 검은색 세단에서 내려 한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래는 약재를 다듬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두 여자의 시선이 마주쳤죠. 윤미래 씨 맞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누구시죠? 최재민의 아내입니다. 순간 미래의 손에서 약재가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진 당기 조각들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을 말해주고 있었죠. 같은 시각, 재민은 서아의 요가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아가 퇴원 후 처음으로 요가원에 나온 날이었어요. 목발을 짚고 천천히 걸어 나오는 서아를 보자 재민의 가슴이 뭉클했죠. 서아 씨. 재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서아가 놀란 눈으로 돌아봤습니다.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그냥. 회복은 잘 되고 있나 해서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재민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서아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죠. 선생님 혹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서아의 맑은 눈을 보자 재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진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내 딸이라고 30년 동안 미안했다고. 하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녁 미래는 재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아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미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미래야, 나는
우리는 당신 인생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30년 전에 당신이 선택한 거잖아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민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미래의 말이 가슴에 대못처럼 박혔죠. 그날 밤 재민은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서아에게 전하지 못할 편지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죠. 서아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일은 없겠지만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3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다 쓴 재민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전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남을까요?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눈처럼 쌓여가고 있었어요. 퇴원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밤, 재민은 집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아내 수진과 두 아들의 환한 웃음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재민의 손가락이 사진 프레임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미래를 만나고 온 후로 계속 그런 상태였죠. 재민은 아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어요. 재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결심을 해야 할 때가 온 거였죠.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체념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30년 전에는 겁쟁이여서 도망쳤다면 이제는 책임감 때문에 물러서야 했습니다. 서아의 퇴원 날이 밝았습니다. 3개월간의 입원과 재활 끝에 그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다시 요가 매트 위에 설 수 있게 된 것이 기적 같았죠. 미래는 딸의 건강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재민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서아가 밝게 웃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죠. 자신이 키우지 못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어요. 서아는 병실을 나서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서 있는 재민과 눈이 마주쳤어요. 서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재민에게 다가왔죠.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서아의 맑은 목소리에 재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을 유지했어요.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무리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버지가 딸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래는 한약방에서 약재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자 재민이 서 있었죠. 두 사람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재민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래가 놀라 손을 떨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너와 서아에게 못할 짓을 했어. 미래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30년간의 원망이 서서히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도 어린 나이였다는 걸 이제야 이해하게 되었죠. 일어나세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미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용서는 했지만 잊을 수는 없었어요. 서아는 모르는 게 나아요. 그 아이에게 아버지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서아를 위한 최선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병원 로비에서의 마지막 만남. 재민과 미래, 그리고 서아가 우연인 듯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진짜 작별이라는 것을요. 앞으로 건강하세요. 재민이 먼저 인사했습니다. 의사와 환자 보호자의 평범한 인사였죠. 선생님도요. 가족과 행복하세요.
미래의 대답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원망도 미움도 이제는 내려놓았습니다. 서한은 두 사람 사이에 미묘한 공기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모르는 척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요. 세 사람은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재미는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미래와 서한은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1년 후 2025년 겨울, 미래당 한약방은 예전보다 손님이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미래는 여전히 성실하게 약재를 다듬고 있었죠. 이제는 미소가 많아졌습니다. 서아의 요가원도 안정을 찾았어요. 건강을 되찾은 그녀의 밝은 에너지에 수강생들이 모여들었죠. 서아는 가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지만 이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재미는 예전보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들과 대화를 나누고 아내와 산책을 했죠. 그는 가진 것의 소중함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가끔 양령시를 지날 때면 차창 밖을 바라보곤 했지만 멈추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대구 동성로에서 세 사람이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알아봤지만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고 지나갔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용서와 이해, 그리고 각자의 삶에 대한 축복이요. 눈이 내리는 거리를 걸어가는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사랑이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주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